나는 유방암 환자였고 말기 폐암에 걸린 아버지가 있는 환자의 가족이다. 또한 말기암 환자를 상담하는 약사이기도 하다. 환자의 상태,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암에 걸리기만 해도 극심한 불안, 걱정과 우울감이 가족 전체를 덮친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때는 공포감으로 발전한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예민해짐으로 사기암은 한 달 안에 살이 5kg씩 빠지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건 가장 정확한 가이드가 답이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진단을 받고 첫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직장암에 걸린 남자 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나 밝은 얼굴로 상담소를 찾았다. 혈액 수치와 체력도 점점 좋아졌고 나와 직원을 한 번씩 웃게 해주었다. 방문이 뜸할 때는 언제 올지 기다려지는 환자였다. 얼마 전 석 달 만에 겁에 질리고 낙담한 모습으로 방문하였다. CT에서 폐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열심히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시행하였기에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충격이 컸다. 나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말기암의 성격을 설명하고 몸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이드를 했다.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상담소의 문을 나섰다. 말기암의 투병은 이렇듯 울고 웃는 시간을 몇 번이나 겪는다. 항암 3차에 암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희망차고 기뻐한다. 항암 횟수가 거듭되면서 암은 줄지 않고 항암제의 부작용은 누적되고 체력은 소진된다. 손발은 붓고 간 수치는 오르고 백혈구, 적혈구 수치는 매달 떨어진다. 말기암 환자가 천연 보충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항암요법으로 인해 염증 수치가 오르고 부종과 간 손상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환자와 가족은 항암제 부작용이 없는 것에 기뻐한다. 환자가 기억할 것은 항암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암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항암제가 내성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항암제가 내성을 일으켰다는 말은 바로 암의 전이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때 환자와 가족은 깊은 낙담에 빠지게 된다. 나는 이 책에서 말기암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가장 빠른 가이드만이 암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유의 길에 있는 환자의 사례들은 독자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정확한 지식은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한다. 말기암 치료의 굴곡을 용기 있게 맞서고 치료의 전략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눈물샘을 터뜨린 분은 성상세포종에 걸린 40대 여성 환자였다. 개두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보충제 요법을 병행하고 회복이 좋았다. 수술 한 달 후부터 뇌 방사와 항암제 테모달 복용을 시작했다. 방사선 요법 열흘 만에 대소변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인지저하와 선망 증상이 나타났다. 식사 중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인해 혀가 말려 숨을 못 쉬어 119를 부르는 상황이 생겼다. 4월에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만났는데 8월에 의식을 잃어간다는 소식에 속수무책이었다. 8월에 병상 세례를 받고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항암제를 중단하였다고 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분이 받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상담 시 환자에게 항암을 할지 말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수술과 일련의 표준 치료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성상세포종은 전형적인 암 줄기세포가 발현된 암이다. 혈액, 뇌 장벽을 뚫고 항암 약물이 침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직검사상 P53 변이가 발견되었다. 이 의미는 암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아주 강력하게 꺼져 있다는 뜻이다. 결국 암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뜻이다. 말기암에서는 대부분 P53 유전자가 변이 또는 활성이 꺼져 있다. 이런 상태의 면역 체계는 병든 세포 또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남편분이 암 공부를 열심히 하고 8월에 항암을 중단하자
부인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항암제를 복용하는 2달 동안 수술 불가능한 부위에 암이 5cm로 또 자라났다. 암 줄기세포는 한번 깨어나면 급속도로 자라나게 된다. 수술도 잘 되었으나 2달 만에 암세포는 항암제와 방사를 쏘였는데 더 자라났다. 4기암의 환경에서 항암제와 방사를 지속하게 되면 암세포가 암줄기세포로 변하게 된다. 도리어 악성 암세포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항암을 중단하자 경련이 멈추고 의식도 돌아오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3개월 동안 만보를 걷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했다. 날씨가 추워져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1인용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만보 걷기를 하게 했다. 황토를 깔고 미니 비닐하우스에서 해맑게 운동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다. 그 짧은 3개월의 행복한 시간을 마치고 암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인해 한 달 만에 8kg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남편분과 환자가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기도하겠다고 통화했다. 나의 지식의 한계와 생명은 창조주에게 있음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생명의 시간은 기한이 있음을 직면한다. 이 부부에게 기적과 같은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고 옆에서 보기에도 그 시간을 충실히 감사함으로 채워가셨다. 4기암의 경우 병원 치료만 따라가면 완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히 직면해야 한다. 암 치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가리키고 있다. 대부분의 4기암은 5년 생존율이 10%가 되지 않는다. 1에서 3기까지의 치료율은 최근 10년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4기암의 생존율은 의료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는 항암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끝까지 항암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암 환자는 삶의 주도권을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되찾아오라.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죽기 직전까지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4기 암 환자라면 언제까지 항암을 해야 할지 병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항암으로 암이 줄어드는 기간에 본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피부암인 흑색종에 걸린 40대 환자는 키트루다를 무려 7년이나 맞았다. 키트루다는 제 역할을 해서 7년 동안 암은 잘 제어되었다. 중요한 이 시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환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똑같이 먹고 생활했다고 했다. 아침에 햄버거, 점심에 떡볶이라는 대답에 나는 너무나 놀랐다. 7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소진하다니 안타까웠다. 7년이 되니 암은 전신으로 퍼졌고 급기야 기도의 절반을 막아 음식 섭취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모든 항암제는 영원하지 않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6에서 8개월, 표적 치료제는 길게는 7년까지 쓰기도 한다. 면역 항암제는 이분처럼 7년 동안 쓸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부작용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항암제의 유효기간은 다를 것이다. 적어도 항암제가 암을 줄여주는 시간에 나도 최선을 다해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에 변화를 주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치료 효율이 올라간다.